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 6개월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해외 축구 그리고 주간 국내 경기들과 이제 곧 개막할 일본 야구와 메이저리그 그리고 진짜 곧 개막할 미국 축구까지 전체 종목 모두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 손흥민 선수가 미국 축구 오게 되면서 또 굉장히 핫해졌는데 제가 또 미국 축구를 몇 년간 또 주력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들 또 2월 말 미국 축구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공식 방송 3년 6개월 진행하면서 기록해드렸던 실제 10연승 이상 기록들 화살표를 통해서 총 8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스포츠 분석으로는 최초로 그래도 10연승 이상 기록 총 8개 그리고 이 3년 연속 10연승 이상 기록도 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저는 2폴 2조합 그리고 3폴 2조합으로 이런 기록들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수익 기반이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께서는 확인 못하신 분들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또 따로 개인 통산 기록들 실제 적중 게시글들 모두 모아서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링크로 남겨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는 거 요거 한번 축구 4연속 올킬 한번 요 게시글 보시는 거 좀 추천드리겠고요. 나머지 이제 10연승 이상 실제 적중 게시글들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날짜들, 내용 그리고 또 달린 댓글들까지 모두 확인 가능하시니까 데이터표 받아보실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도움되실 거고 카톡으로 받으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24시간 언제든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유튜브로 바로 보실 분들은 저와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바로 유튜브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루 패키지, 주 패키지, 월 패키지 이렇게 또 단기적으로 받아보실 분들도 숲TV 오셔서 별풍선 후원하시면은 일수에 맞게 데이터표 쪽잠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카톡으로 받아보시는 게 좀 이제 좀 걸릴까봐 좀 눈치 보이시는 분들도 이렇게 또 숲TV로 데이터 받아보셔도 괜찮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해외 축구 이제 복귀하고 나서 두 번째 강승부입니다. 직전 승부 때는 좀 푸근하게 조기 퇴근을 했죠. 뭐 맨시티나 인터밀란 둘 다 사실상 제가 워낙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상성상 너무 좋게 봤던 경기들이었기 때문에 리그컵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쨌든 형들한테 좀 승부를 보자 말씀을 드렸고 이때만 승부 따라오신 분들은 다들 푸근하게 퇴근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그 정도 급의 두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승부를 보고요. 저희는 딱 한 조합의 승부를 몰빵한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NBA는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 진행을 합니다.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도 제목에 NBA가 있긴 합니다만 내일 아침에 제가 따로 영상을 올려드리겠고요. 우리 유튜브 멤버십들이나 또는 뭐 카톡 그 다음에 숲TV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제가 아침에 또 데이터표 발송해드리니까 또 그 데이터표 바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경기 3경기는 거르고 내일 아침 경기로만 구성을 해서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본머스랑 그러면 빌라 경기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외 축구 강승부 첫 번째 경기입니다. 일단 본머스가 뭐 당연하게도 역배를 받았어요. 근데 아스턴 빌라에게 좀 배당을 많이 지어줬죠. 아마 최근에 EPL 오래 보셨던 분들은 좀 잘 챙겨보셨던 분들은 아스턴 빌라가 이렇게 배당을 많이 받을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셨겠지만 최근 아스턴 빌라가 경기력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6경기 동안 이제 3패를 했는데 이 3패를 하는 동안 수비에 대한 문제점을 좀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죠. 아스턴 빌라도 중원 그리고 수비 라인이 좀 결장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빌라 입장에서는 원정 경기가 조금은 분명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아스턴 빌라가 이번 시즌 통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원정 경기를 못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원정 경기를 잘하는 탑 3 팀이 있는데 첫 번째가 아스날, 두 번째가 아스턴 빌라, 세 번째가 토트넘입니다. 그래서 아스턴 빌라도 원정 경기를 꽤 좀 치는 편이긴 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본머스입니다. 본머스 최근에 뭐 원정 경기는 좀 삐걱거리긴 합니다만 홈 경기를 참 잘합니다. 그죠? 홈 경기에서 뭐 리버풀 그리고 토트넘 얘네들 상대로도 이제 다득점 좀 받기도 했고 전체적으로 사실 본머스의 강점이잖아요. 높은 결정력.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보고 이제 들어가는데 다만 좀 아쉬운 게 그 앙투앙 세메뇨가 이적을 해버렸죠. 그래서 오늘 팀 내 최다 득점자인 앙투앙 세메뇨가
오늘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그 저기로 갔죠. 맨시티로 갔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상 이제 최다 득점 자원은 없는 상황에서 홈 경기를 치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스턴 빌라가 최근에 보머스랑 맞대결에서 뭐 4대0 이제 큰 승리를 한번 거두긴 했는데, 다만 그때 당시 아스턴 빌라는 진짜 미쳐 있을 때였잖아요. 막 10연승하고 막 이럴 때였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 급의 오늘 이제 그 뭐랄까요, 맞대결 상성은 보이긴 좀 어려울 거라고 좀 놓고 보고요. 특히나 본머스가 최근에 리그를 너무 잘합니다. 지금 3승 1무기도 하고 홈 경기에서 5점을 늘 깔고 가기도 하고 앙투앙 세메뉴 없이도 계속해서 2선 구간에서도 많은 득점이 또 나와주고 있기도 하단 말이죠. 지금 이제 크로피, 그 다음에 에반 일송 두 선수가 또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메뇨의 공백이 드러날 만한 게임은 아니라고 봐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홈 경기에서 본머스가 역배를 받았다? 저는 이거는 프랜스가 한번 보고 싶었던 경기였고요. 아스턴 빌라 같은 경우에도 원정에서 이제 수비에 대한 문제를 좀 갖고 있어서 그렇지 뭐 공격력, 그 다음에 원정 경기력 자체가 이제 나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양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역배를 받았다면 어차피 난타전일 거라고 본다면 본머스 역배 한번 보고 싶고, 그리고 역배라면 우리가 또 이제 축구는 핸디캡이라는 거 활용할 수 있으니까 1.5 프랜스 한번 잡아보면서 오바까지. 제가 이제 정말 가져갈 게 없으면은 이런 경기들 프레노바 같이 물고 들어가는 편인데 오늘은 가져갈 게 좀 많기는 해서 어쨌든 뭐 프레노바 권장드립니다. 둘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거 한번 골라서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아스날, 그 다음에 썬덜랜드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썬덜랜드라는 팀을 제가 최근에 몰빵으로 한번 드려서 형들한테 먹여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 당시에 월요일이었나 그랬는데 제가 오늘 정말 괜찮다, 월요일이지만 월요일이라서 경기가 몇 개 없지만 정말 오늘 해외 축구는 베팅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제가 추천 라인 다 맞춰드렸거든요. 근데 어쨌든 썬덜랜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직전 경기 그 이제 핵심 미드필더 자카가 없는데도 굳이 썬덜랜드가 좋다고 말씀드렸던 이유 딱 하나였습니다. 그죠? 홈이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 홈 썬덜랜드는 뭐 저 아스날이랑 진짜 견주어봐도 손색이 없어요. 아직까지 무패잖아. 그죠? 이번 시즌 홈 무패 썬덜랜드고, 그러니까 홈 경기는 진짜 지나칠 정도로 잘해주는데 문제가 원정 경기를 더럽게 못합니다. 원정 경기에서는 이제 수비에 대한 문제점도 좀 크게 나타내는 그런 편이기도 하고, 썬덜랜드가 생각보다 수비가 좋은 팀이 아니거든요. 직전 경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실점할 그런 건덕지가 없었는데 실점을 하기도 했고, 썬덜랜드의 문제점 역시나 실점력이라고 봅니다. 그게 원정 경기에서는 득점력도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제 이길 수 없는 경기를 꽤나 많이 했던, 최근 7경기 동안 승리가 없어요. 원정 경기에서는 그만큼 썬덜랜드의 원정 경기 믿을 수가 없고, 핵심 미드필더 자카 또한 없는 게 오늘은 굉장히 크게 그런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썬덜랜드가 좀 유독 특이한 게, 우리가 빅4라고 이제는 얘기를 하는데 맨체스터 시티, 첼시, 아스날, 리버풀 이 네 팀을 상대로 승률이 뭐 8%인가 6%, 7%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도 굉장히 약하기도 합니다. 상성상. 그런 부분에서도 뭐 아스날이 썬덜랜드를 상대로 최근에 거의 10년인가요? 그 정도로 아직까지 패배가 없기도 하고, 특히나 홈 경기에서 이런 2부 리그 팀을 상대로도 굉장히 강했던 게 또 아스날이기도 합니다. 또 홈 아스날이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우리가 늘 썬덜랜드급으로 믿고 보는 팀이기 때문에, 자, 일단 배당이 일반승이 1.17 배당이에요. 근데 이게 일반승이 부러질 가능성은 저는 때려 죽여도 없을 거라 봅니다. 못해도 비기거나 아니면은 최소 이길 거라고 보고, 그리고 승리한다면 저는 그러니까 1.17 배당이라는 배당은 사실 좀 성나가는 배당이긴 하잖아요, 축구에서. 근데 1마행승으로 눈을 돌려버리면은 1.66 배당까지 배당이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오즈들도 보통 1.17 배당 받으면 1마인승이 한 1.34 정도 되긴 하는데, 그만큼 마인승은 어렵다라고 보기는 하는 거야. 썬덜랜드가 라인을 낮출 거니까. 다만 저는 이 경기 아스날 마인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마인승, 그 다음에 오바 모두 함께 보겠습니다. 좀 딜레마였어요. 1.17 배당을 가져가기에는 이제 그래도 배당이 나오려면은 역배 같은 거를 좀 물어야 되니까 그게 좀 고민이었고, 또 마인승을 쓰자기에는 저도 이제 오즈들처럼 홈 경기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마인승은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경기였는데, 어쨌든 저는 끝까지 잘 선택을 해서 가져가 봤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스날승, 마인승, 오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200개입니다. 근데 200개긴 한데 이게 일요일까지 드립니다. 일요일 아침 NBA 경기까지 드리기 때문에 총 데이터를 3번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해축 NBA 주간, 그 다음에 해축 NBA, 총 5번이네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진짜 데이터 준비가 정말 잘 됐어요. 데이터 받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울버햄튼 그리고 첼시 경기 이어서 보겠습니다. 공을 많이 들인 게 데이터표에서 티가 좀 나요. 딱 받아보시면. 자, 울버햄튼 첼시 경기입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울버햄튼이 본인의 자리를 다시 되찾아가고 있다. 그래도 울버햄튼 최근에 여러분들 센세이션이었잖아요. 나름 프렌도 하고 역배도 때려내고 홈 경기에서 4번호 몇 번 치고 했는데 울버햄튼이 최근에 또 한 번 무득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3경기 연속인데 울버햄튼 이번 시즌 초반부터 봐오신 분들은 지금 울버햄튼 못 가져갑니다. 이 울버햄튼이 이제 결장자도 사실 많고 그 라르센 오늘 최다 득점하고 있는 라르센이 또 팀을 나갔어요. 그나마 라르센이 홈 경기에서 득점력이 좀 됐기 때문에 가끔 사고를 쳤던 거였는데 근데 얘까지 팀을 이탈했어. 나갔습니다, 팀을. 그래서 지금 울버햄튼은 진짜 공격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홈 경기를 울버햄튼이 약간 소극적으로 하거든요. 좀 이제 팬들 때문에 쫄아서 그런지 라인을 많이 내리고 하기 때문에 득점이 좀 더 덜 나와. 그런 부분들까지. 울버햄튼은 오늘도 저는 무득점 행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홈 최근에 7경기 동안 4득점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균 득점이 0.5골이에요. 2경기 하면 1골 넣습니다. 그게 울버햄튼 홈 경기고, 자, 그 다음 첼시입니다. 지금 리그 3연승 상당히 괜찮고요. 그리고 지금 로즈니어 감독이 어쨌든 부임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공격력이 굉장히 깔끔해졌죠. 그러니까 정돈된 느낌이잖아요. 그죠? 좀 이제 전 감독 때는 이제 1선, 2선, 뭐 3선까지 좀 정리가 안 된 느낌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로즈니어 감독의 이 공격 전술 그리고 밸런스 확실히 좀 정리가 된 느낌이고 그러다 보니까 승률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또 최근에 울버햄튼과의 이 맞대결 성적도 상당히 좋죠. 2경기 치러가지고 총 7골 넣기도 했습니다. 얘들이 만났다고 하면은 난타전도 많이 했거든요. 뭐 4골 나온 경기들도 많았고 노합해서 뭐 5골 나온 경기들도 많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울버햄튼은 골을 많이 못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첼시는 최근에 뭐 공격 흐름도 괜찮고 맞대결 성적에서 다득점도 많이 했다라고 한다면 첼시가 오늘은 그래도 좀 다득점 속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첼시 승, 그 다음에 마인승, 그 다음에 오버까지. 근데 오버를 보기에는 오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오버가 나려면 울버햄튼도 한 골을 넣어주면 좋거든요. 물론 첼시도 3대0 가능성은 있어. 근데 3대0 낼 거면 차라리 마인을 가지. 1마인 오늘 배당이 좋아요. 2.5 배당인가? 배당을 잘 받았거든. 그래서 오버 갈 바에는 그냥 마인 간다라는 저는 생각인 것 같아. 일단 첼시 승에다가 마인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오버 보겠습니다. 울버햄튼이 한 골을 넣을 수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첼시 마인이 나을지 오버가 나을지가 좀 결정되는 경기라고 봐요. 저는 일단 마인 먼저 보고 오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뉴캐슬 그리고 브랜트포드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캐슬의 최근의 문제점이잖아요. 이제 득점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브랜트포드의 최근의 강점입니다. 저는 브랜트포드가 그래도 지난 시즌 중반부터 후반기 그리고 이번 시즌 초반까지도 브랜트포드의 우리가 약점으로 가장 먼저 꼽았던 게 수비였잖아요. 그죠? 근데 최근에 브랜트포드가 수비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경기당 1실점도 안 합니다. 그만큼 브랜트포드가 지금 좋은 이제 경기력을 보여주는데 가장 눈에 띄게 바뀐 게 수비력이다. 이게 브랜트포드의 강점이고요. 원정 경기도 꽤 잘합니다. 그게 지금 브랜트포드의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뉴캐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제는 원정 경기잖아요. 항상 집 밖에만 나가면 문제를 일으키지만 다만 이제 홈 경기가 좀 강하기도 하고 특히나 뉴캐슬이 좀 상성상 재밌는 게 그 EPL은 그런 게 있거든요. 더비라는 게 굉장히 많은데 런던 더비가 진짜 많아요. 근데 뉴캐슬이 런던 팀은 아니긴 한데 뉴캐슬이 유독 런던 팀을 상대로 굉장히 강합니다. 브랜트포드가 은근 이제 런던 더비도 좀 약하고 이런 특수성이 좀 약하긴 하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은 아쉽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얘들 둘이 항상 만나면은 다득점 경기를 정말 많이 했었어. 여태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뉴캐슬이 골 가뭄에 좀 허덕이고 있고 오늘 그 안토니 고든도 오늘 못 나온다 그러죠. 팀 내 그래도 두 자릿수 득점을 하고 있는 선수도 못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 경기는 그래도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티아고 그러니까 원톱 자원이 훌륭하게 생존해 있는 팀은
늘상 적어도 밥값은 하거든. 그런 부분에서 브랜드포드가 다시 한번 역배를 받았고 최근에 분위기 좋죠. 그 다음에 수비 능력 상당히 괜찮죠. 뉴캐슬 지금 골 가뭄이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브랜드포드가 역배를 받았다면 프랜승 한번 보고 싶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근데 이거 살짝 헷갈렸던 게 그래도 뉴캐슬이 홈 경기를 참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헷갈리긴 했습니다. 어쨌든 브랜드포드 프랜승 정도 보도록 할게요. 언더바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디베어 형님이랑 우리 또 바이오 형님 데이트 보내드리고 갈게요. 두 분 다 보내드렸습니다. 하루 데이트는 몇 개인가요? 하루 데이트는 오늘 따로 없고요. 그 일요일까지 200개로 진행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오늘 데이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좀 준비가 잘 됐습니다. 자, 렉섬이랑 미럴 경기인데요. 이거는 분석을 하려고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그 최근의 흐름. 이거 렉섬 여러분들아, 이번에 그 진짜 만약에 얘들이 홈 경기를 정말 잘하거든요. 렉섬이 지금 혹시나 만약에 렉섬이 이대로 홈에서 좋은 성적을 계속 거둬주면서 진짜 내년에 EPL로 올라오면은 처음 있는 일이라 그러죠. 얘들이 오브리그부터 올라왔나 아무튼 쭈르륵 다이렉트로 올라와 버린 렉섬. 거기 데드풀 그 배우가 그 구단 주인.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게임하는 걸 보면은 렉섬이 홈 경기에서의 그 승점 획득하는 그게 수준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은근 마헨도 잘해요, 얘네들. 그만큼 홈 경기 렉섬이 2.38배당을 받았다. 이거는 저는 못 참겠습니다. 그냥 뭐 고배당으로라도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 크게 보실 분들은 뭐 렉섬 마인승도 한번 보시고요. 2.5니까 오바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성 뭐 전술이 좋았다는 느낌보다도 그냥 배당, 그러니까 축구잖아요. 야구나 농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배당을 잘 못 받잖아, 그죠? 역배도 2.38배당 받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이런 이제 구간에서 한번 써먹을 볼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렉섬 챙기겠습니다. 마인승에다가 오바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스완지랑 셰필드 웬즈데이 경기입니다. 요게 이제 아까 형님들이 계속 질문을 했던 그 경기였는데, 자, 어쨌든 스완지랑 셰필드 경기, 아까 제가 렉섬도 딱히 이제 프리뷰할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프리뷰할 경기는 아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 셰필드 웬즈데이는 조금만 오바 써서 말하면 4부 리그입니다. 얘들은 지금 당장 3부 리그로 내려가도 하위권이에요. 그러니까 4부 리그 상위권 팀 정도의 레벨의 팀입니다. 왜냐면 얘들이 지금 그래도 팀 내 주전 그 다음에 부주전 1.5군이라고 하는 애들이 싹 다 갈립니다. 얘들 2부 리그에서도 2부 자원 데리고만 경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회사 구단의 재정도 안 좋아서, 그리고 최근에 주중 경기, 주말 경기 일정도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또 직전 경기는 블랙번 원정 갔다 왔잖아요. 셰필드의 문제점이 지금 웬즈데이 문제점이 9경기 동안 득점이 없는데 골을 넣을 애가 없어요. 지금 셰필드 웬즈데이는. 그러니까 직전 경기 여러분들 블랙번 있잖아요. 제가 그때 그 프리뷰 끝난 다음에 형들한테 프리토크 할 때 한번 잡아드렸잖아. 이거 블랙번 일반승만 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1점 그때 3호배당이었나 아마 그랬거든요. 그게 블랙본도 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블랙본도 최근에 9경기 동안 1승인가? 그 정도밖에 못했던 팀이야. 근데 이런 애들한테도 1대 0으로 지는 게 셰필드 웬즈데이입니다. 지금 셰필드 웬즈데이는 잉글랜드 챔피언십 그 리그에 있을 만한 팀이 아니에요. 24위 꼴찌고요. 9경기 동안 무득점인 상태에서 2군을 데리고 이런 빡센 일정을 소화를 한다. 팀 내 재정도 좋지 못하다. 진짜 팀을 해체하니 많이 어떤 얘기도 지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무지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보너스 경기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기는 해. 자, 그런데 한 가지가 조금 이제 말썽일 수 있는 게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스완지가 지금 이제 라인업이 정상은 아니거든요. 스완지가 뭐라 그래야 되나, 주전 멤버, 주전 공격수도 한 명 말고는 지금 없고요. 중원도 좀 지금 비어있죠. 그래서 정상적인 얘들도 라인업이 아니야. 자, 그러나 스완지는 제가 항상 가져가는 구간이 있어요. 홈. 스완지가 홈 경기에서 만약에 역배 받으면 전 역배 가져갑니다. 그게 스완지 홈 경기 역배 비율이 굉장히 높기도 하고 홈에서 거진 안 줘요. 제가 오늘 코번트리랑 고민이 많았거든요, 여러분들.
EFL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야. 옥스퍼드 유나이티드랑 오늘 홈 경기를 하는데 코번트리랑 스완지 중에서 어떤 경기를 형들한테 프리뷰를 해드릴까 고민이 많았는데 코번트리는 최근에 홈 경기 성적도 별로 안 좋아요. 생각보다 좀 부진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스완지는 그런 느낌도 아니거든. 그래서 저는 오늘 스완지가 받은 1.24배당 보너스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스완지 승 볼게요. 그리고 햄무 이거 아마 1대0일 겁니다. 그 다음에 언더봅니다. 이거 내일 경기입니다 여러분. 내일 21시 경기인데 제가 21시 경기는 프리뷰를 원래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보통은 제가 방송을 21시 하기 때문에 스완지 경기는 오늘 제가 프리뷰를 안 하면 못 합니다. 프리뷰를 어차피 내일도 제가 방송을 21시 해버리면은 스완지 경기는 자동 패스라서 이 경기는 내일 경기지만 오늘 가지고 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다음 마인츠랑 아우쿠스부르크 경기 계속해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데스리가로 넘어가게 되겠고요. 자, 마인츠랑 아웃국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이제 재밌을 만한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마인츠가 홈 경기를 참 잘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인츠도 최근에 보면은 이제 뭐 다 많은 득점도 해주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마인츠가 얘네들도 이제 원톱으로 이루어진 팀이잖아요. 그 아밀이라는 원톱 자원 하나 세워놓고 이선에서 이제 이재성 선수가 왔다 갔다 거리면서 또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원톱이 건재한 홈팀은 그래도 항상 득점은 깔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우크스부르크의 지금 최근에 가장 큰 문제잖아요. 실점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다. 위에 아스날이랑 썬덜랜드랑 비슷해요. 결 자체는. 아스날 썬덜랜드 경기의 하위 호환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인츠도 홈 경기 잘하고 아우크스부르크도 홈 경기를 더 잘합니다. 원정 경기에서 부진하면서 추가적으로 수비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특히나 상성상 아우크스부르크가 마인츠 원정 경기에 최근에 4시즌 동안 승리도 없습니다. 그만큼 상성상도 아쉬운 것도 맞고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아우크스부르크가 이제 홈 경기를 잘하는 팀이기도 한데, 마인츠가 최근에 아우크스부르크 원정 가가지고 4대1로 박살 한번 내고 왔어. 이것 또한 그 뮌헨이나 뭐 돌문도 가가지고 깨지고 오는 게 아우크스부르크 홈 경기인데, 어쨌든 그만큼 상성이라는 게 분명히 마인츠가 이 아우크스부르크를 상대로는 좀 항상 좋았다라는 거까지 생각해봤을 땐 이거는 마인츠 승에다가 햄무 오바를 보는 이유는 3대 0일 수도 있고요, 2대 1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바를 보는 거고, 요거는 햄무 한번 보셔도 괜찮은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 스완지 경기 언더오바 말씀드렸나요? 이거 스완지 승에다가 햄무의 언더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스완지도 이긴다고 하더라도 이게 1대0 정도로 아마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스완지 승에다가 햄무에다 언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마헨은 무리일까요? 마헨이 날 거면 언더가 날 것 같아요. 2대0 이렇게. 아우크스부르크가 골을 못 넣어주면은 언더에서 마헨까지 나오지 않을까. 하이겸형님도 데이터표 바로 발송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은 볼프스부르크와 도르트문트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상했던 경기예요. 이게 왜 수상했냐면 오늘 이 배당을 받은 배당들이 좀 많거든요. 1.54배당을 받았는데, 이게 동배당이 뒤에 제가 프리뷰해드리겠지만 로리앙 프랜싱이 제 기억에 1.54배당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 첼시가 1.53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배당들이 은근히 좀 사고치기 좋은 배당이잖아. 형들이 가져가기도 좋고 사고 나기도 좋은 이제 그런 느낌의 배당이 1.53 뭐 이렇게 배당인데, 어제 이 개자식들 릴이 어제 1.53 배당인가 아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나기 좀 좋은 배당이 1.5 몇 배당에다가 원정 경기, 이제 그런 경기긴 한데, 근데 이게 도르트문트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 간단하게 한 줄 요약해 드릴게요. 최근 경기만 했다 하면 평균 3실점을 하고 있는 볼프스부르크는 홈 경기도 못합니다. 도르트문트는 경기만 했다 하면은 경기당 3실점씩 박는 팀. 그러니까 최근 팀 평균 실점이 3실점인 팀과 최근 팀 평균 득점이 3득점인 팀의 맞대결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론적으로 우리가 수학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일단 도르트문트가 3골을 막는다, 이런 느낌으로 일단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또 도르트문트가 이제 분데스리가에서도 원정 경기를 참 잘하기로 또 소문난 그런 팀이기도 하고, 직전 경기 도르트문트가 어거지로 이제 승리를 거두긴 했잖아요. 3대2로 이겼나, 그죠? 마헨승을 못했는데, 그거 기라시가 막판에 형들 PK에 놓쳐서 그래요. 우리 가져왔었으면은 그것도 먹었을 텐데,
기라시도 최근에 보면은 뭐 PK는 물론 놓쳤지만 필드골 2골 넣게 되면서 어쨌든 뭐 힘 좋고, 지금 도르트문트에 빠지는 자원도 없습니다. 기라시, 그 다음에 뭐 브란트, 그 다음에 아데이엠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그리고 볼프스부르크가 도르트문트를 상대로도 상승상 굉장히 약하죠. 지금 3년 동안 승리가 없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르트문트를 안 볼 이유가 전혀 없는 경기인데, 근데 왜 이게 2.5밖에 안 줬으며 기준점을, 심지어 라인업에 문제도 없어요. 근데 2.5밖에 안 줬고 배당도 1.54배다. 좀 수상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안 가져갈 수 없는 경기다 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도르트문트 승에다가 마헨승, 그 다음에 오바까지 볼게요. 이거는 진짜 터지면 막 4대0도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 다음엔 웨넨, 그리고 레버쿠젠 경기입니다. 요게 이제 일정 때문이지. 레버쿠젠. 요게 이제 일정 때문에 레버쿠젠이 오늘 좀 배당을 높게 받은 그런 경기인데, 사실 이것도 수상해요. 이게 레버쿠젠이 이렇게까지 배당을 많이 받을 이유가 없는 게, 오늘 상성 좋은 경기가 정말 여럿 많은데요. 그 중에 한 경기가 레버쿠젠 경기입니다. 레버쿠젠이 최근에 메넨을 상대로 12경기 동안 패배가 없긴 한데, 그 과정도 괜찮아요. 메넨이 득점하지 못하면서 지거나 비겼던 경기들 일단은 굉장히 많다라는 것도. 어쨌든 레버쿠젠이 최근에 이 일정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복잡하기는 한데, 근데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4연승입니다. 4연승에다가 얘네들도 평균 득점이 이 4연승 하는 동안 평균 득점이 2.5골. 그러니까 4연승 동안 10골을 넣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수 밸런스가 참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별풍선 333개 적중 기원. 상성도 너무 좋고, 그리고 뭐 맞대결 성적도 괜찮고, 최근에 흐름도 괜찮고, 심지어 오늘 레버쿠젠은 빠지는 애도 없습니다. 뭐 파트릭 시크부터 그리말도 둘 다 오늘 투톱 자원들, 둘 다 팀 내에서 두 자릿수 득점씩 하고 있는 투톱 자원들도 오늘 다 나올 수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메넨 같은 경우에도 원톱 자원으로 쓰고 있는 타바코비치가 나오기는 하는데, 좀 아쉬운 게 연결을 해줄 수 있는 중미랑 그 다음에 수미 라인들은 좀 많이 빠집니다. 좀 중원이 비어있는 상태다. 메넨이 뭐 홈 경기를 그렇게 뭐 이제 뭐랄까요, 막 공격적으로 막 하기 때문에 막 수비력이 흔들리진 않지만, 홈 경기에서 최근에 3패도 하고 있기도 하고, 저는 이 경기는 레버쿠젠 봐야 된다. 심지어 배당도 괜찮습니다. 1.83 배당. 계속 배당은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레버쿠젠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레버쿠젠 마헨승의 언더 1대0 아니면 2대0 보겠습니다. 웨넨의 골이 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코렉스 형님 그리고 타이거 형님 데이터 두 분 다 보내드리고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이제 리그왕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리그왕 경기에 좀 재미를 많이 붙였거든요. 그 프랑스 경기들이, 어제 근데 그러니까 릴은 여러분들, 어제 릴은 사고였던 게 뭐였냐면은, 릴이 최근에 분위기가 안 좋았어. 계속 안 좋잖아요. 메스 같은 그런 뭐랄까 수비가 그냥 걸레짝인 애들한테도 0대0 무승, 그러니까 1대1, 2대2 무승부도 아니고 무득점 무승부는 이거는 성납할 수가 있어 진짜로. 그래서 어제 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최근에 릴의 분위기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고가 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고가 났던 거였고, 오늘 이제 3경기들은 좀 괜찮습니다. 접근할 만한 그런 경기들이라고 보고요. 자, 일단 랑스의 스타드랭 경기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셀타비고가 홈 강팀이었는데 이제 4연승 구간에서 한번 꺾였잖아요. 근데 랑스, 지금 그냥 오늘 제가 프리뷰해드리는 홈 12팀 중에서 홈 경기 누가 제일 잘하냐? 랑스입니다. 랑스 지금 홈 경기 9연승 달려나가고 있고요. 랑스가 단순하게 최근에 공격력만 좋은 팀이 아니에요. 수비력 자체도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 홈 경기 5경기에서 클린시트. 그러니까 마헨하기에도 참 좋은 팀이 랑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타드랭 같은 경우에도 홈 경기만 보시면 돼요. 원정 경기에 생기는 문제점 역시나 이 실점 비율이 좀 높다라는 거, 멀티 실점도 심심찮게 하는 그런 팀이기도 하고, 특히나 스타드랭이 랑스를 상대로 최근에 근 6년간 승리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랑스가 오늘 받은 1.6배당, 프랑스 리그에서도 좀 잘 들어오는 배당이기도 하죠. 1.6배당은 그만큼 오늘 한번 가져갈 만한 그런 경기라고 보고요. 뭐 랑스 마헨승까지도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2대1 아니면 뭐 3대0 이런 것도 가능해 보인다. 랑스 승, 마헨승, 오바. 자, 그 다음은 브레스트랑 로리앙 경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랑스가 홈 경기에서 참 경기를 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홈과 원정 다 통틀어서 최근에 좀 이제 분위기 자체가 바짝 올라와 있는 팀 바로
로리앙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리앙이 지금 12경기 동안 패배가 없어요. 그리고 원정 경기 지금 4연승인데 로리앙은 그러니까 보통은 그래요. 리그앙이랑 제가 좀 좋아하는 리그가 득점 많이 나오는 리그. 뭐 분데스리가, 그다음에 리그앙, 네덜란드 리그. 로리앙이 그 최근에 잘하는 이유는 랑스는 수비력이 좋고 홈 경기를 잘하기 때문인데 로리앙은 그냥 갖다 박습니다. 그 득점 자체가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팀이고요. 뭐 평균 3득점씩 그리고 리그 원정 경기에서도 지금 연승, 리그 12경기 무패. 로리앙을 제가 최근에 정말 잘 써먹었어요. 그러니까 역배를 받았을 때 프랜승으로 갔다가 야무지게 잡아먹고 있고요. 뭐 최근 같은 경우에도 역배 받았을 때 제가 또 다 잡아드리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원정 경기에서 로리앙이 역배를 받았어.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최근에 실점에 대한 문제를 갖고 그러니까 클린시트가 거의 없어요. 지금 브레스트는. 그런 부분에서도 양득 오늘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 이 경기라고 좀 놓고 보겠고,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도 우리가 일단 오바를 먼저 집으면서도 함께 역배를 받은 프랜승, 로리앙 프랜승을 노려볼 수가 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들 조금 조심합시다. 이 경기 다 좋아, 다 좋은데 배당이 아까 말씀드렸던 1.54배당 원정 경기에서 1.54배당 받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상성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다 좋단 말이죠. 나머지들 뭐 최근에 분위기 흐름 그리고 뭐 선수들 결장자 명단들 다 좋은데 로리앙이 딱 하나 걸리는 게 상성이 브레스트가 로리앙을 상대로 좀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걸리는 거 말고는 대부분 로리앙 쪽이 좋다. 그래서 역배를 받은 로리앙 프랜승에 오바 봅시다. 이게 만약에 제 분석대로 안 나올 거면은 브레스트가 1대0 정도로 이길 겁니다. 딱 일반 승만하고 햄무 찍고 아마 언더 낼 거야.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낭트 그리고 리옹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리옹이랑 좀 4대는 안 맞아요. 리옹이 최근에 보면은 막 연승도 뒤지게 잘하고 있고 뭐 유럽 대항전 진짜 다 잘하는데 유독 제가 좀 가지고 갔을 때 성과를 못 내는 경기들도 좀 많고 제가 오바 가져가면 좀 언더내고 약간 요런 팀이 리옹이기는 합니다. 이제 저랑 좀 맞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리옹이 오늘 팀 내에 이제 두 번째 그 이제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자원이죠. 톨리소 오늘 못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지금 아마 공식 홈페이지는 톨리소 나오는 것들로 이제 적혀 있을 텐데 슐츠랑 오늘 톨리소가 못 나온다. 이미 부상이라고 메디컬 리포트에 떴습니다. 그래서 팀 내 두 번째 득점 자원도 못 나온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리옹이 연승 장줄입니다. 슐츠 오늘 나옵니다. 네, 슐츠는 확정입니다. 나옵니다. 리옹이 지금 11연승인데 이게 어디까지 이어질지가 일단 첫 번째 조금의 고민거리였고, 그리고 두 번째로 리옹이 최근에 득점이 너무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평균 수치라는 게 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단순하게 최근에 뭐 원정에서 두 골, 세 골 넣었다는 게 아니라 두 경기 동안 8골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득점 평균치라는 게 리옹도 화력이 좋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은 이제 불안한 부분 두 번째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낭트 같은 경우에도 홈 경기를 좀 못합니다. 홈 경기를 참 못하기로 소문나. 그러니까 낭트가 홈 경기를 못하는 이유가 실점이 진짜 걸레준이에요. 걸레준. 얘들도 매치에 가려진 수비 극악 정말 안 좋은 팀이거든요. 그만큼 낭트가 홈 경기에서 득점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다. 라고 한다면 자 일단은 리옹 쪽으로 일단 보긴 합시다. 11연승이기도 하고 뭐 배당도 나쁘지 않고 167개 적중 기원. 그리고 또 하나가 좋은 게 리옹이 낭트 상대로 굉장히 강해요. 특히나 낭트 원정 경기를 정말 잘하는 게 리옹이기도 합니다. 낭트가 리옹만 만나면 득점을 못해. 합쳐서 200개입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쨌든 낭트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뭐 결장자가 거의 없어요. 한 명 있나 아마 그렇고 거의 없고, 리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중미 자원들 많이 빠지고 그 다음에 벤치 멤버들도 많이 빠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참 가져가기 좋은 경기였는데 왜 이렇게 좀 쎄하다라는 느낌이 드는지 약간 그런 느낌의 경기다. 어제 릴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배당 1.53 배당입니다. 오늘 이런 근데 형들 배당이 많아요. 첼시, 리옹, 로리앙 프랜승, 도르트문트 대부분 다 1점 몇 배당대 원정 경기라서 첼시도 심지어 원정 경기잖아요. 그래서 과연 얼마나 우리에게 1.53배당 5배당짜리를 좀 쥐어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정 경기 봐야 돼요. 호지정님 원정 경기 기준. 그래서
자, 아무튼 그래서 리옹승에다가 마헨승, 오바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해외 축구 총 12경기 괜찮은 경기들 좀 많이 골라왔고요. 다들 분석 듣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거 오늘 NBA 같은 경우에는 내일 아침 새벽에 일찍 제가 또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요. 유튜브 여러분들도 오늘은 해외 축구 먼저 보시고 새벽에 또 일찍 제가 한 7시쯤 올려드리면은 NBA 영상도 시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 축구 오늘 또 승부입니다. 어쨌든 직전 승부는 우리가 조기 퇴근을 했던 만큼 오늘 승부도 조기 퇴근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고요. 뭐 오늘 준비 참 잘 됐습니다. 고배당 같은 경우에도 12배당씩 제가 또 주력으로 잡아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고배당 좋아하시는 분들도 한번 금액 조금 올려가지고 베팅해 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데이터 받아보시면서 함께 보실 분들, 유튜브 여러분들은 유튜브 댓글창에 오픈 카카오톡 링크 24시간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